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아나운서 김유정과 함께하는 주인백 시작합니다. 온고지신, 과거를 알고 그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과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주식인물 대백과, 이름하여 주인백. 오늘의 주인공은 광화문 곰입니다. 광화문 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특이한 별명인데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구고 왜 이 영상까지 만들어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 들어가려면 광화문 곰의 땅을 안 밟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서울 내에서 한때 땅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광화문 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으로 먼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통일교육원 2층에는요. 가로 60cm, 세로 80cm 크기의 부조상이 하나가 서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조상 하단에는요. 결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이곳 통일교육원 부지 16,878평을 흔쾌히 기부하신 송암 고성일님의 높고 푸른 뜻을 기립니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부조상의 주인공이 오늘 주인백의 주인공 고성일, 곧 광화문 곰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주식계 또 부동산계의 큰 손입니다. 어떻게 그가 부동산과 주식계에서 큰 손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 고성일이란 사람은 광화문 곰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데요. 이 큰손답게 남다른 씀씀이를 가졌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 부지를 나라에 기부할 때 일화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때는 1987년 여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통일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게 신경 썼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을 거대하게 지을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지역에 통일교육원을 짓는 게 가장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요. 삼각산 인근을 바로 통일교육원의 자리로 점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과 협의해서 땅도 사고 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 알아봤는데요. 지금의 이 통일교육원의 땅의 주인은요. 바로 광화문 고씨였습니다. 이 고성일 씨는요. 나라가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라고 이 속담을 얘기하면서요. 선뜻 본인의 땅을 내놨다. 라고 전해지는데요. 단순히 땅을 크게 내놨다. 라고 하면 더 그 감이 안 잡힐 것 같은데 당시의 땅값은 무려 23억 원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쳐도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당시 1987년이라면 더 대단한 금액인 거겠죠. 이렇게 큰 기부를 하기도 했던 광화문 고씨이기도 한데요. 그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통 큰 기부를 할 만큼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그는 신사답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신사답지 못한 큰손이다 라는 꼬리표도 고성일 씨 뒤에 광화문 곰 뒤에 따라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고 씨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광화문 고 씨의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일단 고 씨는요. 우리가 알아보는 이유, 바로 주식인물 대백가인 만큼 이 주식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광화문 곰이 증시에 관심을 가진 시기는요. 1970년대 무려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주식이 시작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시작하기에는 알려진 정보도 시작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옛날에 비해 많이 쉬워진 것 같은데요. 1970년대 후반 증시, 주식시장이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더 적지 않았을까요? 1978년 고 씨는요, 무려 이 당시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100억 원, 지금으로 계산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당시에 주식시장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뛰어든 거죠. 사실 그렇다면 전공이 경제학이라든가 하다못해서 주식 쪽에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했냐라고 하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주식은요. 고 씨의 주전공이 아니었는데요. 이 주식은 고 씨에게 역시 생소한 투자처였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주식의 말 그대로 일자 무식, 하나도 모르는 사람, 광화문 곰이 주식시장에 거금을 베팅하기로 했던 배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당시 1970년대 주식시장 상황이 어떠했는지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970년대 상장한 종목이 몇 개나 있고 주식시장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급과 자금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1970년대 국내 주식시장은요. 말 그대로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식의 투기 광풍이 불던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기본적 분석, 시장에 대한 전략, 아마 굉장히 다른 시장이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상장 주식이 몇 종목 되지도 않았고요. 거래량 많지 않아서 지금으로 치면 비상장 주식들 동전주에 비교하면 이해가 쉬우려나요? 종목들이 급등락하기 일쑤였다라고 합니다. 무려 1960년대 중반 기준으로 이 상장회사는 5개 시중은행을 포함해서 15개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나마 이때도 순수 민간 기업은 5개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회사들의 주식은 대부분 정부 소유였다라고 합니다. 15개에 불과한 주식에 정말 소규모 자금으로 움직여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돈 넣고 돈 먹기가 가능한 투기팡이었던 거죠. 사실 70년대부터 80년대 역시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00여 개의 주가 종목에 불과했고요. 지금처럼 2000여 개가 넘고 하는 시장과는 차원이 달랐던 다른 세계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96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1960년대 말에는요. 무려 이 당시에 300원대에 머물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증권금융주식회사, 일명 증금주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일명 증금주로 불렸던 이 해당 종목은요. 그나마 그 나름의 15개의 종목 중에서 유통주식이 많아서 투자자들이 몰리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1960년대 말 300원대에 머물렀던 증금주는요. 1년 뒤인 1970년 12월에는요. 1027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치솟기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엔비디아였을까요? 1971년 여름에는요. 무려 2,00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이 당시 증권거래소는 이 사진처럼 서울 명동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주식을 좋아하고 주식을 하고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만지려고 하는 이 큰 손들은요. 명동을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굴리기에 좋은 투자처이자 그 동네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명한 섹터와 종목, 이 순차적으로 변하는 그 순환 랠리를 보여주듯이 이 시기별로 연도마다 이 주식의 특징주, 이 주도주는 변경을 하기 마련이죠. 1970년대 말은요, 건설주가 또 한 번 주식시장에 붐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왜일까요?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현대그룹의 사진이죠. 중동에서 들어오는 오일머리로 인해서
건설사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 이름에 건설이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면 주가가 들썩였는데요. 그때가 생각나지 않나요? 닷컴 버블. 회사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 주가가 들썩이던 닷컴 버블 시기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명동에 나가보면요, 이 건설주 한 주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가득 서 있었다라고 그 당시를 회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설사 주식을 사기가 너무 어려워서 암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주식 암거래라니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죠? 이 당시에 이로 인해서 10배 이상 오른 건설사 종목들도 속출했었습니다. 이 상황이 이와 같자 돈을 놀릴 곳을 찾던 고씨 역시 그동안 쌓아뒀던 이 막대한 현금을 들고 뒤늦게 1980년대에 이 주식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이 광화문 곰은요, 1980년에 뛰어들자마자 건설사 주식을 정말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정말 본격적으로 주식을 시작하는데요. 광화문에 사무실을 차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본격적이죠. 이 광화문 곰이 사들이는 주식이 정말 그 주식마다 가격이 급등하자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를 눈치채고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고 씨에게 광화문 곰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 거죠. 당시 명동에서는요, 우리나라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의 3분의 1은 광화문 곰의 돈이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광화문 곰, 고 씨가 사들이는 주식마다 가격이 급등할 수 있었을까요? 고 씨의 매매법은 단순하고요, 또 과격해 보이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식을 매수해서 주가를 올리고 또 돈을 벌었냐면요, 지금으로선 상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고 씨는요, 시중에 건설자 주식이 풀리기만 한다면 무조건 전부 다 쓸어 담았다라고 합니다. 있는 주식, 거래할 수 있는 주식 다 사버린 거죠. 아까 100억 원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라고 했죠. 막대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고 씨가 특정 종목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요, 해당 주식은 씨가 마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당시 건설 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더욱 뛰기 마련이었죠. 꼴찌는 이때 바로 쟁여뒀던 이 씨가 마른 건설자 주식들을 바로 대거 풀고요. 이렇게 주식이 올랐을 때 대거 매도한 결과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들을 반복해서 이 주식계에서도 큰 손으로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가격하고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투자 방법이죠. 고 씨의 특유의 투자 방법은 결국 화를 부르고 맙니다. 현재 SK로 이름을 바꾼 유공 주식을 매수하면서인데요. 이 광화문 곰은요,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조금 달라졌을까요? 이 당시 SK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유공 주식을 대거 매집했는데요. 결과는요, 잠혹했습니다. 고 씨가 매수하자마자 유공 주식은 계속해서 가격이 떨어졌고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를 두고요, 세간에서는 고 씨의 투자 스타일을 잘 아는 작전 세력이 미리 유공 주식을 사들였다가 고 씨에게 파는 역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고 씨가 제대로 걸려들었다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죠. 한마디로 본인이 돈을 벌었던 투자 방식 그대로 작전 세력에게 당해서 비싸게 고점에서 사서 저렴하게 이 곤두박질 쳤을 때 유공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거침없었던 광화문 곰의 투자 스타일은 이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고요? 주식시장이 활황을 끝내고 침체기에 들어선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가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만 있었던 또는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만 있었던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까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 주식시장의 규모가 제법 커져서요. 예전처럼 이 3분의 1의 주식을 매수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게 또 다른 실패를 부채질했던 요인이기도 했던 거죠. 지금 시장에서 생각만 해봐도 한 사람이 주식을 3분의 1을 매수해서 시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고 씨에게는 또 다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요? 하지만요, 고 씨에게, 광화문 곰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요. 이 당시에는 주식에 대해 공부할 계기도 없었고, 또 더욱더 성공적으로 주식을 통해 돈을 벌었던 월가의 대가들, 구루들의 경우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 씨는 본인의 감을 믿고 투자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 씨는 계속된 투자 실패를 맛봤고요. 고가는 점차 비어갔습니다. 이렇게 고 씨는 여러 금융기관에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고 씨,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시장에 애초에 100억이나 투자할 수 있을 만큼 부자로 시작했던 걸까요? 고 씨의 역사를 잠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씨가 광화문 곰이라는 별명이 생기기 전에는요, 38따라지라는 별명으로 막대한 부를 초기에 이뤘던 이 명동 사채시장 1세대였는데요. 고 씨는 현금왕 단사천, 또 백할머니라고 불리는 백기엽 씨와 함께 북한에서 넘어와서 명동의 사채시장을 주름잡았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속에서 이 38따라지라는 별명으로 초기에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 광화문 고 씨는요, 황해도 연대액 출신입니다.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20대 초반에 한강 이남에서 광목을 사다가 상대적으로 옷감이 귀했던 지금의 북한 지역에 다시 내라 파는 방법으로 일찌감치 부를 쌓았습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장사꾼으로서의 소원이 타고났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쌓은 부를 미천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광복 직후에는요, 이 광화문 고 씨는 월남을해서 이번에는 무역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이 당시 암달러 시장에 주무되었던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에 둥지를 튼 이 회사 이름은 수도염료 상사였는데요. 한마디로 고 씨는 옷을 염색하는 원료인 염료를 수입해서 내다가 판 거죠. 그 당시 20억 원대에 이르러던 염료 시장을 역시나 그는 그의 스타일대로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돈을 긁어모은 거죠. 고 씨는요, 이 염료들을 수십 배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당시 고 씨 회사에서는요, 염료를 구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염색업자들이 매일 몰려서 문전성시가 매일 이뤄졌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업가로서 이미 떼돈을 벌었던 고 씨는요, 거부 반열에 오르게 했던 또 다른 결정적인 투자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사업가로서 큰 돈을 만지긴 했지만요, 고 씨는 어려서부터 땅이 최고다라는 말을 일찍이 했다라고 합니다. 고 씨는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땅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미래를 본 걸까요? 다른 지역도 아니고 북한에서 서울로 내려왔고, 역시나 다른 지역도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등지의 땅만 1960년대부터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얘기하면서도 저도 느끼지만 미래를 잠시 보고 왔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때 개인 부동산 소유 1위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던 그였는데요. 당시에 이 광화문곰 고 씨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고성일 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서울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땅을 대거 소유했던 이 부자였던 거죠.
고 씨의 재산은 적중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자마자 이 강남 개발 붐이 생겨서 말 그대로 돈벼락을 맞은 거죠. 1980년대 강남 개발 붐이 일었고요. 토지 보상비로만 무려 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주식 투자에 100억 원을 투자했어도 400억 원이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토지 보상비로만 된 거죠. 본토적인 아파트 개발과 함께 말 그대로 돈벼락을 맞은 그는요. 개인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를 일궜지만 만료는 순탄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MBC 9시 뉴스에서도 주가 조작 큰손이라는 이름으로 걸리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광화문 곰의 추락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고 씨의 주식 투자는 날로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광화문 곰 씨가 한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주식의 전략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급진적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시장이 더욱더 스마트해지자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략이었죠. 일부 증권사에서는 고 씨에 대해서는 더는 신용융자를 해주지 않게 되고요. 광화문 곰이라는 타이틀도 점차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 씨의 부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 초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보면 1991년 고 씨는요. 한보철강이라는 주식에 대해서 시세를 조정했다라는 혐의로 고발되기까지 합니다. 어떤 이유인고 하니 당시 고 씨가 한보철강 주식 80여만 주를 샀다가 되파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서 1억 원의 매매 차익을 챙겼다라고 밝힌 거죠. 한마디로 1960년대 후반, 80년대 초 광화문 곰이 주가를 조작해서 벌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 시장에서 눈치채지 알아채지도 못하고 관련된 범죄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광화문 고 씨의 주식 인생 전의 전쟁을 본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듬해인 1992년에는요. 동부 등 23개 신용금고가 고 씨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위조된 명의의 불법 대출을 해주거나 제3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변칙 대출을 해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신용을 있는 대로 써서 주식에 투자하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불법 대출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경기 송탄 상호신용금고에서는요. 예금주들의 예금 인출 요청이 쇄도하기도 하면서 예금 지급 동결 조치가 내려지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곰 씨는요. 1990년대 추락을 했다가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화문 곰 씨가요. 다시금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게 무려 1997년 한참 뒤인데요. 그게 6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 내 28만여 평의 자원공원 이 토지 소유주였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에 광화문 곰 고 씨는 포크레인과 인부 10명을 동원해서 대모산 등산로에 철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강행한 겁니다. 바로 이 장소에 이 강남구에서 체육시설 등을 설치했기 때문이죠. 고 씨는 본인의 땅이라는 걸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대모산에 체육시설을 설치한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1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줬습니다. 이때가 1997년 6월이었고요. 1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광화문 곰 고 씨는 결국 1997년 9월 10일 77세로 외롭고 이 초반과는 다른 돈이 많진 않았던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광화문곰. 서울에서 광화문곰의 땅을 밟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었다. 또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대금 3분의 1은 광화문곰의 자금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 주름 잡던 부호였던, 투자가였던, 큰손이었던 그의 말로는요, 쓸쓸하고 이 역사에서 잊혀진 채로 조용하게 끝나게 됩니다. 이 광화문곰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주식 투자 잘 알고 역시 온고지신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시장에 있어서 더 나은 사람들, 성공했던 사람들은 어떤 전략을 세웠고 내가 시장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올바르게 제대로 된 정보를 통해서 투자를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공부해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오늘의 인물 광화문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식 인물 대백과 주인백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인사이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